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포텐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입자와 그 다음에 무한 포텐셜음을 그 다음에 사각음을 같은 거 했는데, 일반적으로 포텐셜이라고 하는 모습이 뭐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원점은 뭐 어디든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UX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들이 바로 UX 오브 DX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X가 A, B, C일 때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점을 이제 평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평형점 중에서도 A하고 C는 우리가 안정된 평형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죠. B는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부르죠. 자,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fx가 있을 때 이 힘이 보전력이라고 한다면 이 보전력에서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전력이 줬을 때 포텐셜 함수라고 하는 것은 ux로 주어지는데, 이 ux는 마이너스 f의 x dx로 주어집니다. 물론 델타 x겠지만 어떤 기준점에서 x까지, 기준점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0이라고 그런다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마이너스 dux dx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러한 안정된 평형점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d제곱 u 오버 dx의 제곱을 보게 되면 안정적인 평형점에서는 이게 0보다 크고, 불안정한 평형점에서는 제곱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포텐셜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어떤 평형점 근처에서 얘를 테일러 전개시킨다 그러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ux의 제로 플러스 그 다음에 du dx x equal x 제로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d제곱 원래는 2죠. 는 2분의 는이 아니죠. 1의 d제곱 u dx의 제곱 x 제로 플러스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로 더 쓴다 그러면 3팩토리얼 분의 1의 d 3제곱 u 오버 dx의 3제곱 x 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평형점에서 x 제로는 평형점이기 때문에 du dx의 x0는 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하도 무시를 해요. 그러면 ux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가 있냐면 ux0 플러스 2분의 1의 d제곱 u 오버 dx의 제곱 x 제로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수철의 경우를 다루게 되면 용수철임의 힘은 F equal 마이너스
kx로 주어진다. 만약에 x-x 제로로 주어지게 되죠. 평형점을 0으로 잡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식에 의해서 는 f의 x예요. 그러면 d제곱 u 오버 dx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f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d u 오버 dx였죠. 그러니까 dx의 fx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k의 x-x 제로가 되죠. 그럼 이게 x 제로가 이게 빠졌죠. 예. 여기가 x 빼기 x 제로고요. 여기가 x 빼기 x 제로의 제곱이 빠졌네요. 그러면 이게 그냥 k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x 빼기 x 제로의 제곱이 빠졌죠. 여기는 x 빼기 x 제로의 3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수 처리대에서 적용하게 되면 ux라고 하는 건 ux0 더하기 2분의 1 k의 x-x0의 제곱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죠? 물론 수업 전에 제가 한 것처럼 x0 대신에 a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수철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된 평형점 근처에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정된 평형점 근처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용수철 문제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용수철로 주어진 거를 고정적인 진동자라 그래서 이제 평형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힘이 fx가 kx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m인 고전 진동자를 고려하게 되면 힘은 마이너스 kx 밖에 없죠. 이게 mx의 dt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d제곱 x 오버 dt의 스퀘어가 마이너스 m분의 kx로 주어지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로 잡잖아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메가라고 하는 건 루트 m분의 k로 주어지죠. 즉 k는 m 오메가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U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이 고전 진동자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마이너스 2m분의 h파 제곱에 d제곱 psi dx의 제곱 더하기 ux의 psi x는 2의 psi x여 지워지죠. 자,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서 2항에서 정리하게 되면 d제곱 psi dx의 제곱 더하기 2항시키면 빼기가 되고 얘네들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h바 제곱 2m에 2 빼기 ux의 그 다음에 psi x인데,
자, ux 대신에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을 넣게 했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k 오메가 제곱의 x 제곱 부사이 x가 됩니다. 예, 부호 정하기위해서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은 h바 제곱 2m에 2분의 1 k 오메가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의 부사이 x. 자, 이와 같이 해서 고전적인 진동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지만 현대 물리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 파동 함수를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데 바닥 상태의 자,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x 이퀄 0에서 대칭이 될 게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x 제곱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은 대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가면 부사이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시도 함수로서 우리가 테스트 펑션이죠. 시도 함수로서 푸사이 x를 자, 어떤 상수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의 이런 가우시안 함수의 형태로 가정을 합니다. 자, 얘가 해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미분해주면 앞에 거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2 알파 x c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 될 거고, 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d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거의 미분 마이너스 2 알파 c0 이거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이게 한 번 더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4 알파의 제곱 x에 이게 한 번 더 튀어오니까 이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c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이니까 자, 이게 공통으로 있죠. 이게 공통인 게 바로 푸사이니까 는 마이너스 이것부터 먼저 써주죠. 4 알파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푸사이 x가 돼서 자, 만족한다 그랬죠. 이거랑 같은 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 k 오메가 제곱이 돼요. 아니죠. h바 제곱 2m 곱하기 2분의 1의 k 오메가 제곱이 되죠. k 우리 없애기로 했잖아. k가 아니라 m이죠. 이거 잘못됐네요. m이죠. 그러면 여기도 예. m 오메가 제곱이니까 자, 이거 없어지고요. 그죠? h바 제곱 m 제곱 오메가 제곱이에요. 즉 결론이 뭐냐면 알파는 2h바의 m 오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2알파가 2죠. 즉 에너지라고 하는 건 2분의 1 알파가 되니까 2분의 1 알파? 아니죠. 2알파가 이게 앞에 곱해졌죠. h바 제곱분의 2m의 2예요. 2 없어지고요. 2라고 하는 건 m분의 h바 제곱 알파란 말이에요.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를 했더니 2분의 1 h바 오메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C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h 파워분의 m 오메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함수로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규격화를 시켜보죠. 규격화는 우리가 파동함수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10이 되는데, 규격화라고 하는 건 푸사이 x제곱 d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우리가 적분해 주게 되면 이것이 1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C0의 제곱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에 이거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h바 m 오메가 x제곱의 dx입니다. 자, 우리가 역시 유도는 제가 생략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앞에 상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a라고 붙여요. 알파 있으니까 알파를 할 거예요. 알파 x의 제곱 dx는 스퀘어 루트 알파분의 파이라는 결과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는 C0 제곱 곱하기 스퀘어 루트에 역수니까 m 오메가 h바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0는 파이 h바 분의 m 오메가의 4분의 1제곱. 그래서 규격화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사이 x라고 하는, 자, 조화 진동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제 이런 방정식이 나왔는데 직접 풀지는 않고 테스트 함수라고 해서 시도 함수를 우리가 넣어서 했더니 알파 값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규격화를 해서 규격화 시켰더니 이와 같은 이제 규격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h 바분의 m 오메가 x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라운드 상태에서 C0로 붙이게 하지만, 자, 하나의 파동 함수를 얻었어요. 자, 다음으로 할 것은 원래 이 고정적인 그 조화 진동자라고 하는 것은 최대 에너지 E라고 하는 건 2분의 1 K A 제곱밖에 못 가죠. 즉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해서, 자, 최대로 갈 수 있는 에너지, 즉 얘가 진동을 하게 되면 A밖에 진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건 파동함수니까 그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자, 이런 시도함수가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정의식에 의하면 x의 푸사이 제곱 dx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게 되면 얘는 원점의 대칭 함수가 돼서 0이 돼요. x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게 우리가 파동함수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그죠? 자, 대입을 해주면 C0의 제곱 나중에 넣어주면 되니까요. C0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익스포넨셜에 h바 m 오메가 x제곱의 dx입니다. 자, 요번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dx는요, 이 알파분의 1의 스퀘어 루트 알파분의 파이라는 결과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C0 제곱, C0 제곱 이제 넣죠. C0 제곱이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 이거의 스퀘어 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에 파이 H바 M 오메가에 그 다음에 2알파 알파가 이거잖아요. 2M 오메가분의 H 곱하기 알파분의 1 M 오메가분의 파이 H바니까 이거랑 없어서 얘만 남아요. 자, 그러면 델타 X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퀘어 루트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델타 X의 정의죠. 그러니까 는 2M 오메가 분의 H바 빼기 0이니까 그대로 이게 되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정의한다 그러면 똑같이 델타 P 구하고 델타 P 제곱 구하고 델타 P를 구해서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허용된 범위 밖에서는 어떻게 주어지겠는가? 그러면 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제 이게 12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P라 그런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A까지 푸사이 제곱 dx 플러스 A에서 무한대까지 푸사이 제곱 d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 우리가 함수 자체가 아까 원점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2배의 A에서 무한대까지 푸사이 제곱 dx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는 2의 스퀘어 루트 파이 H바 M 오메가에 그 다음에 A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 M 오메가 X제곱 dx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러 펑션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펑션, 그러니까 조금 변수 치환을 조금 해서 Z라고 하는 것을 스퀘어 루트에 H바 M 오메가의 X로 놓으면 자, 우리가 총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E0에서 E0는 2분의 1 H바 오메가인데 이것이 2분의 1 그 다음에 M 오메가 제곱의 A 제곱이죠. 2분의 1 없어지고요. 오메가 하나 없어지고요. 그럼 A는 어떻게 주어져요? A는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분의 H바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A분의 X입니다. 자, 그러니까 X가 A가 될 때 Z는 1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Z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주어진 식 P는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Z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루트 파이분의 2에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제곱의 DZ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에러 펑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탭을 찾아보게 되면 이 값이 0.157이 나와서 자, 양자역학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위 밖으로도
우리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뜬 상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들뜬 상태도 역시 우리가 테스트 펑션을 써야 되는데 테스트 펑션 주어져요. 첫 번째 들뜬 함수에 x를 c1에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알파에 x제곱을 넣고 역시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미분하면 d over dx를 해주게 되면 앞에 거의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의 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x 2알파가 나오죠. 2알파 c1의 x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줘봐요. 앞에 거에 미분해 주면 얘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2알파 x의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었고요. 앞에 거의 미분 하면 이거니까 마이너스 4알파 c1의 x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미분을 해주게 되면 뒤에 거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알파 x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에 4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c1의 x의 세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정리를 해주면 x죠. 그럼 x, c1의 x의 이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6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쓰죠. 4알파의 제곱 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알파의 c1의 x의 이거니까 푸사이 1이 돼요. 네, 1이라고 붙이죠. 그럼 아까랑 똑같죠? 4알파의 제곱, 아까도 이랬잖아요. h바 제곱 2m의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이니까 알파는 2알파분의 h바 아닌데 2h바분의 m 오메가예요. 그죠? 자, 요번에는 6알파가 뭐가 나오냐면 h바 제곱 2m의 2가 되니까 2는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n분의 h바 제곱 3알파니까 넣어서 어떻게 하면 2분의 3 h바 오메가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 상태 푸사이 제로 x는 c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를 넣었을 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h바 오메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를 푸사이 원이라고 하는 것을 c1의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을 놨더니 이때 이 제로죠. 이 원은 2분의 3 h바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모습을 찾는 건 실제로는 이제 제가 아까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다 풀면 이때 주어지는 일반 해라고 하는 건 이미 풀려져 있습니다. 푸사이 nx라고 하는 건 hn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x 제곱. 이때 알파, 여기서 알파하고는 다른 것은 뭐냐면 이때 알파는 h바분의 m
오메가로 주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알파는 우리가 2h바분의 m 오메가로 주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에너지 준위가 이 n이 n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가 예상했던 대로 델타 E라고 하는 것이 h바 오메가로 주어지고,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헤르미트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걸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표시를 해봤더니 이와 같은 것에서 그라운드가 0이 아니라 이 제로가 2분의 1 h바 오메가가 되고, 이 1은 2분의 3 h바 오메가, 이 2는 2분의 5 h바 오메가 해서 이 n은 n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로 주어지고, 델타 n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조화 진동자에 대한 확률 밀도를 보시게 되면, 조화 진동자 확률 밀도라고 하는 건, 자, 얘를 우리가 바닥 상태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이와 같이 줘요, 확률 밀도는. 그 다음에 이것의 확률 밀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푸사이 제로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확률 밀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인 진동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평형점에 왔을 때 속도가 가장 빠르고 양 끝에 왔을 때 속도가 가장 느리니까, 양 끝에 왔을 때 발견할 확률이 제일 높고 가운데 있을 때 확률이 제일 높지만, 바닥 상태 거는 이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얘는 얼추 맞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n을 증가시켜 보다 보면 여러분들 수업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전적인 모습하고 유사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이 가는 것을 이제 대응 원리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응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텐셜은 다 본 것 같고요. 이것을 약간 이제 정리를 보게 되면, 이제 파동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프랑크에서 계산했지만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평균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도수분표표에서 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요걸 다 합해준 거 우리가 라지 n이라고 할 수, 전체 숫자 n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n분의 n, 이거 자체가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률로 정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연속적인 것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xi에서 발견 확률이에요. 그러면 px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x에 dx라고 쓰는 것이 더 합당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에서 파동함수를 쓰게 되면 확률 밀도니까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대로 우리가 위치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x의 푸사이 x의 제곱 dx 해서 우리가 조화 진동자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는 f의 푸사이 x의 제곱 이와 같이 정의해서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시그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의식이 뭐가 되냐면, 표준 편차는 편차를 먼저 구하죠.
이걸 제곱시킨 다음에 n으로 나눠진 걸 스퀘어 루트를 하자는 거죠. 자, 이거 전개하면요. 제곱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바의 xi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x 바의 이게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고요. 그죠? 이건 플러스고요. 자, 이거 자체가 우리가 x 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바로 이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빼기 평균의 제곱이. 이걸 우리가 지금 쓴 이 기호를 쓰게 되면 스퀘어 루트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불확정도라고 정의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아까 제가 좋아진 동제에서 이걸 했었죠. 자, 예제 15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접근하는 거니까 그냥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의 운동량으로 가보면 입자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죠.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xt가 주어지면 이 xt로부터 v를 구해요. 그죠? dxt over dt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위치를 공간의 함수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x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고려한다면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입체에 대해서 P하고 델타 X는 어느 정도 정밀도 이하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불확정성 원리에서 어긋나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주어진 시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x와 t가 서로 의존하지 않는 함수가 돼서 경로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적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식에 의하면 P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M의 D, 자, 이것에 이와 같이 주어져야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푸사이 x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x하고 t죠. 그러면 밑에 대문자를 쓴다 그랬어요. 이 파동함수는 익스포넨셜에 i kx-오메가 t로 주어졌었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입자를 파동으로 했을 때 K라고 하는 것은 P분의 H바고 오메가는 H분의 2를 이걸 여기다 대입해줘요. 그러면
푸사이 x의 t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시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익스포넨셜에 IH 바 H 바분의 I에 KX 아니죠. P는, 그러니까 K는 H 바분의 P죠. 네. 그죠? P는 람다분의 H니까 우리가 얘는 H 바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H 바분의 P입니다. 그러니까 H 바분의 px-2t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걸 우리가 t에 대해서 한번 x에 대해서 푸사이를 x에서 미분해주면 이게 기어 나오죠. h바 i의 p의 그 다음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사이가 됩니다. 자, 다른 얘기로 하면 P의 푸사이 X의 T라고 하는 건 I분의 H바 디라운드 오브 디라운드 X의 푸사이의 X의 T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전적인 얘기고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아까 이거는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연산자가 껴있어요. 연산자가 껴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P라고 하는 건 연산자가 껴있으니까 푸사이 제곱이라고 하는 게 푸사이 스타 푸사이니까 순서를 조금 고려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푸사이 스타의 P 푸사이 dx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x에 대한 편비분이면 얘는 우리가 푸사이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바 i e t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푸사이 x의 그 다음에 i분의 h 바 디라운드 오브 디라운드 x의 푸사이 x dx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운동량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구했다고 한다면 자, 이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걸 한 번 더 정의를 해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측 가능량이라는 거하고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관측 가능량.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은 관측을 할 수 있는 양만이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입자의 위치, 운동량,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측 가능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산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정의에서 우리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지금 이것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정의하자는 거죠. 푸사이 스타의 그 다음에 F의 푸사이의 dx. 연산자가 아니면 아까 정의됐던 모습대로 나올 테니까 자, 이 식으로 해서 이제 연산자하고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평균이라고 하는 걸 양자역학으로는 expectation value, 기대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F는 우리가 연산자가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에 대응되는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F의 스타의 자, 연산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위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근데 위치 연산자는 그냥 x니까 이와 같이 주어지고, 운동량 연산자는 이게 연산자니까 이와 같이 주어지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어지죠. x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연산자를 만든다면 이것은 이와 같이 되죠. 근데 x의 연산자는 우리가 그냥 x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의 기대값 u라고 하는 건 우리가 psi 스타의 u psi dx가 되는데 그냥 u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si 스타의 u의 psi의 dx가 되고요. 자, 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2n분의 p란 말이에요. p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곱에 대한 연산자입니다. 근데 제곱에 대한 연산자나 그냥 연산자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d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제곱이니까 2m 앞으로 나오고 2m분의 1에 그 다음에 안에다 넣었네요. 넣읍시다. 뭐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psi 스타의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psi의 dx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무슨 얘기야? 여기가 틀렸죠? d라운드 제곱 d라운드 x의 제곱 dx입니다. 자, 그러면 k 플러스 u의 기대값을 구해보라 그러면 자, 이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즉 스타에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그 다음에 1차원 함수라고 하면 굳이 저게 없지만 d라운드 제곱 오버 d라운드 x의 제곱 플러스 u의 그 다음에 psi dx로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와 같이 주어진 걸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논리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값에 의해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이걸 에너지에 의한 평균값이라고 얘기하고, 이 에너지에 의한 평균값은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 다시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가요. 자유입자에 가면 h바 i분의 px-2t였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h바 i의 2의 psi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연산자로 이걸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똑같은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 것에 의하면 얘는 psi의 i분의 h바 d라운드 오브 d라운드 t의 psi d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결론에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k 더하기 u, 즉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d라운드 제곱 오버 d라운드 x의 제곱 플러스 u라고 쓸 수가 있고, 에너지 연산자라고 하는 건 i분의 h바의 d라운드 오버 d라운드 t. 이게 역수가 가면 마이너스가 있어서 i h바의 d라운드 오버 d라운드 t가 되는 거죠.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IH 바 드라운드 오브 드라운드 T의 부사이의 dx로 주어지는 것을 해서 자, 이와 같이 고전 역학에서 나왔던 것들을 전부 다 양자역학에서 이와 같이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를 대응을 시켜보면 수업자료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건 대응 연산자는 x예요. p는 우리가 i분의 h바의 d라운드 오브 d라운드 x가 됐고요. h바분의 i군요. 예, 감사합니다. h바분의 i의 d라운드 오브 d라운드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얘가 x였으니까 ux예요. k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그 다음에 아니죠. 네. i분의 h바죠. 여기 수업 자료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d라운드 제곱은 d라운드 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건 k 더하기 u가 돼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라운드 제곱 오버 d라운드 x의 제곱 플러스 ux가 됐고 에너지라고 하는 건 ih바의 d라운드 오버 d라운드 t.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면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 운동량 연산자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K라고 줬죠. 얘가 2n분의 P의 제곱이었다면 자, 이것에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2n분의 P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은 제곱의 기대값이 아니라 이것의 기대값은요. 2n분의 P제곱에 그래서 2n분의 해서 여러분들이 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때 P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때 그러면 2m의 K고 이것은 U까지 같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건 K 더하기 U니까 2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K 더하기 U가 되고요. 자, 조화진 동자에서는 지금 본 대로 2n분의 P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M 오메가의 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얘는 우리가 만약에 바닥 상태 쓴다면 2cm 오메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아까 주어진 거에서 P제곱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에서 조화진동제 계산을 할 때 다양한 계산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차원에 대한 그 파동함수, 파동방정식을 보면서 수원자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현대물리는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